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학습지 1쪽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채워넣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변별한다는 게 되게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눴었죠.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어졌었는데요. 의미를 변별한다는 데 포인트를 둔다면 이 첫 번째에서는 요게 의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아이가 의문이 되겠죠. 왜요? 이 아이가 붙음으로 해서 발이랑 벌이랑 불이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인데요. 이 의문표가 돼 있죠. 물음표는 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 되죠. 억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얀 눈을 보니 눈이 부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의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것과 비분절음은 억양과 장단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체계는 국가마다 같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불과 뿔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영어권 사람들에게 잘 발음이 되지 않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세소리의 3중 체계를 사용을 하지만 영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분류는 없고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만 3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만 있는 부합부의 의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외에 1단원에 보면 언어와 사고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언어와 사고에 보면 이누이트족이라고 눈이 많이 오는 북극에 사는 그런 민족이죠. 네.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눈을 헤아리는 말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눈도 더 우리보다 세분하게 되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어와 한국어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55쪽이에요. 보이시나요? 55쪽. 자, 55쪽에서는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음은요, 발음할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쁜 색깔 펜을 들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음이라는 아이는요, 라고 되어 있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국어의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처음과는 달라지는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어는 단모음이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이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모음이라는 아이가요. 국어에서는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진대요. 자,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고 단모음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중모음은 처음과 끝의 입모양이 변한다. 우리나라 말의 기본은요. 단모음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모음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모음 체계표가 있습니다. 이게 단모음 체계라는 것은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발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전설모음과 후설 모음이라고 있는데 혀의 앞뒤, 발음을 할 때 혀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혀의 기준은 입 천장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 거는 양치할 때 딱 찌르면 아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고기까지 거기를 기준으로 혀의 앞과 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 모양도 한번 봐주세요. 입술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순이냐 원순이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평순과 원순, 평순과 원순.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 전설모음도 평순, 원순, 후설모음도 평순과 원순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돼요. 바로 아주 유명한
혀의 높이입니다.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이라고 해서 아래 턱을 기준으로 해서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아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원순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오, 우와 같이 아주 동그란 모양만 원순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어와 같은 아이는 평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려줬던 자음 체계표가 조금 단모음 체계표가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표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음 사각도도 있고 모음 삼각도도 있는데요. 그냥 선생님 오늘 삼각도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이렇게 순서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서 평평한 선이 세 개가 되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아로 시작할게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 순서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야는 이중모음이라서 빼고요. 아 다음에 어가 오게 될 거예요. 아야, 어여 빼고요. 오요, 우유, 그 다음에 의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사이를 살짝 갈라주시면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 뭐 끝까지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이와 아가 만나서요. 애가 형성이 되고요. 이와 이 어가 만나서 애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오가 만나서 외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와 우가 만나서 위를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두시고 나면 눈에 좀 보일까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가 보이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단모음 체계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냐고요?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가르시면 여기가 후설이 되고요. 여기는 전설이 됩니다. 맞나요? 자, 얘는 저모음이고요. 얘네 두 개가 중모음이에요.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기는 고모음이겠죠. 이 아이도 당연히 고모음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고모음, 저모음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 남은 얘는 중모음이에요. 중모음 밑에 있는 저모음이죠. 요 아이들을 옆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표가 형성이 돼요. 됐죠? 단모음 체계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아래에 있는 이중모음을 한번 내려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모음은요. 잘 보세요. 이중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위에서 나왔는데요. 단모음 체계표는 아주 복잡했었죠. 근데 이중모음은 체계표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을 합니다. 반모음이 뭐냐고요? 자, 반모음을 모르는 친구들은 눈을 조금 떠주세요. 반모음은요, 반드시 다른 모음 뒤에 붙어야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의 반모음은 이 계열과 오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뒤에서 쓰여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함께 했었는데 이와 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모음 중에 2로 시작하는 계열은요.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제가 펜을 좀 분리를 할게요. 이중모음에서는 야여, 요유, 얘가 있고요. 반모음 5로 시작하는 얘는 와외, 워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의는요.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 체계도 좀 복잡했었어요.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반모음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한번 봐주실래요? 반모음의 특성은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이 붙어서 발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혼자 쓰일 수는 없어서 온전한 모음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반만 모음이라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만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요. 네, 추가 설명을 약간만 하게 되면 이 이중모음을 만드는 이 아이들은요. 앞쪽에 반모음 이가 오게 되고요. 반모음 이는 제이로 써요. 그 다음에 아가 등장을 해서 야가 형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음 이가 오게 되고요. 어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요가 되겠죠. 반면에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와요? 반모음인 오가 먼저 오게 되고요. 단모음인 아가 와서 와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워 있잖아요. 워는 어때요? 얘도 반모음 W계가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O 계열에 어가 붙어서
워 들리세요? 우로 시작하는 거 워. 자, 이중모음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반모음이 되겠지요. 순서를 바꾸시면 아니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학습 활동해봤더니 훈남 훈녀가 애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글자를 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얘는 발음해볼게요. 개. 얘는요, 개. 얘는요, 웬. 얘는요, 웬. 좀 다른 거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제가 발음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개, 웬. 좀 다르게 느껴지시면 제가 발음을 진짜 잘하는 겁니다. 자, 이 개와 웬은 발음할 때 당연히 다르게 발음해야 되겠죠. 같은 발음이라면 이 아이 두 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발음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요. 자, 일단 애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좀 더 평평하게 벌리고요. 위아래도 좀 더 크게 벌립니다. 이유는요. 애가 저모음이라서 그래요. 저모음은 턱을 기준으로 아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모음이면 저모음일수록 턱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불을 아 하고 많이 벌리는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고모음이면 고모음일수록 턱을 내리지 않아요. 이를 발음해보거나 으를 발음해보면 턱 모양이 에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발음이 시작하는지는 프린트에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죠? 이 아이는 어때요? 걔는요, 조금 더 발음을 해보게 되면요. 개와 걔는 모두 다 뭐예요? 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전설 모음이고요. 또 무슨 모음이에요? 전설 모음이고요. 또 하나는 입술이 평평한 평순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발음을 하게 되면 얘는요, 입을 좀 더 많이 벌려요. 반면에 이 아이는요, 상대적으로 입을 작게 벌리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when이랑 when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when이랑 when도요. 역시 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아이가 나타나고 있죠. 얘는 이중모음이라서 입 모양이 처음에 좀 달라요. 이 when이라는 아이는 O에서 E로 넘어가게 되고요. 얘는요, O에서 E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두 개도 공통점이 있어요. O, W개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발음해 보시면 when, 위하고 후설이에요. 이 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입 모양은 어때요? 아주 동그랗게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는 우에서 에로 변하게 되고요. 하나는 우에서 에로 변하게 됩니다. 왜를 발음할 때나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발음할 때보다는 혀의 위치가 좀 더 높습니다. 왜요? 이 아이 때문에 그래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 아이 때문에 그래요. 이 외가 상대적으로 혀의 높이가 더 낮고요.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혀의 높이가 낮고요. 상대적으로 혀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것들의 기준은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중모음과 저모음이 베이스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모음 체계표 분류하는 기준이랑 각각의 위치, 그리고 이중모음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